안녕하세요. 이번 학기 전기회로 이론과 실습을 담당할 이지원 교수입니다. 교재는 앞에서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진경시 심광열 교수가 쓴 책을 주교재로 선정했습니다. 기초 가르치는 게 조금 재미가 없어요. 왜냐면 전기의 개론이 그 역사와 뭐 이런 거, 뭐 연도 이런 게 나와서 조금 재미가 없어 할 수도 있습니다. 약간. 그럼 교재를 펴놓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79년도에 밑부분에 보시면은 잘 안 돼. 1879년도에 에디슨이 백열전구를 발명하면서 전기가 시작되었다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진공관 앰프 얘기할 때도 그 진공관의 발명에서 그 에디슨 효과를 얘기하면서 또 이렇게 그 에디슨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거 그냥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너무 뭐 그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이런 연도와 이런 이름 같은 거는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자격증 시험 같은 데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참고로 그냥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1879년도에 에디슨이 그 백열전구를 발명한 이후에 1897년도에 영국의 물리학자 톰슨에 의해서 전기가 발견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프랭글린이라는 사람이 연을 띄워서 양전기와 음전기를 발견했다. 그런 책자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냥 뭐 참고로 하시면 되고, 자, 이제 지금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면, 그 밑에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물질의 구조가 있어요. 제가 그 학교 다닐 때는 그 어떤 소금이라는 걸 갖다 놓고, 쪼개고 계속 쪼개서, 그 짠맛, 그 소금의 성질을 잃어버리지 않은 상태까지 쪼갰을 때 그때까지를 우리가 분자라고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분자를 쪼개고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소금 성분을 잃어버리고 짠맛이 없어진 상태에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것까지 쪼갰을 때를 원자라고 한다. 옛날에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지금 요즘에 하면 좀 약간의 이견을 가진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성분의 물질의 그 성분을 잃어버리지 않는 상태에서 잃어버리지 않는 상태까지 해서 최소한 작게 쪼갠 거, 그걸 분자라고 한다. 또 그 다음에 이제 소금 맛은 잃어도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것까지 최소로 작게 했을 때까지가 원자라고 한다. 요까지가 끝이었어요. 저희 때는. 자, 그러면 이제 원자는 원자보다 더 작게 쪼갤 수 있다고 주장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여기에 보면 19세기 말에 플리커가 원자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가 아니라 기본적인 입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전에 이 돌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1803년도에 물질의 궁극적인 요소는 원자라고 했지만 그 이후로 원자도 나누어진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원자를 더 쪼갠 것이 전자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요 밑에 그림과 같이 핵을 중심으로, 요 밑에 그림 보면 핵을 중심으로 그 원자가 있고요. 이 전자도 이렇게 형성된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원자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가 아니라 기본적인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말이 좀 뭐 이게 어떻게 얘기하는가 좀 뭐 어리버리하게 좀 들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뭐 이걸 참고로 한번 보시고요. 하여튼 이 말대로 하면은 원자도 더 쪼갤 수 있는 상태라고 얘기하고, 그 자체를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에 그 내용이 없네요. 다음 페이지에 있나요? 잠깐 보시면 여기에 보면 요 밑에 있네요. 제가 잘 못 봤습니다. 잠깐 미안해요. 기침을 자꾸 해서 미안해요. 아침에 새벽에 하다 보니까 좀 컨디션이 좀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잠깐만 다시 말하면 19세기 말에 프리커가 원자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가 아니라 기본적인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가이슬러라는 사람이 그 가이슬러 관에서 음극선을 발견하게 되었다. 스토니는 전기 분해에서 원자보다 더 작은 소량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여기 중요해요. 여기서는 원자가 더 이상 쪼갤 수 없고 더 이상 쪼갠다는 말은 빼버리고요. 원자보다 더 작은 게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원자보다 더 작은 소량을 전자라고 하였다. 전자라고 한다. 이게 중요해요. 자, 왜 중요하냐? 이 전자가 뭐냐? 이제 이거요. 이제 지금 전자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글씨가 좀 이게 자유롭게 잘 안 써져요. 이게 한번 제가 써볼까요? 이렇게 크게 써지나? 이 번개 전자에 아들 자자, 이 전자가요, 이 아들 자자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전기의 아들이다, 즉 약전이다, 그러니까 강전보다가 작은 전기 아들이 전자다, 이렇게 누가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한때는 학교 다닐 때는 그래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런 거는 아니에요. 물론 전자가 약전인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렇게 학술적으로 분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전자를 국어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이 전자를 찾아봤더니 전자를 찾으니까 그 옆에 답이 그냥 전자라고 적혔더라고요. 웃기는 얘기죠. 전자 찾으면 전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또 다른 사전은 어떨려나 모르겠는데 그거를 아마 그 사전을 쓴 사람이 적절하게 표현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자라는 말을 정확하게 명쾌하게 얘기할 수가 없었는데, 여기에서 그 스토니가 여기에서 그 원자보다 작은 소량이 있다는 걸 발견하면서 이거를 전자라고 한다, 이렇게 답을 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앞에 이 책을 쓴 교수분들이 이렇게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근데 그 말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는데 뭐든지 자꾸 파고 들어가고 자꾸 꼬집꼬집 물으면은 그게 설명이 좀 까다로워질 수도 있어요. 그래 다른 거는 뭐 그래 중요한 게 별로 없어요. 한번 넘어가 볼까요? 톰슨은 음극선의 본체는 전자라는 것을 설명하였어요. 음극선은 이제 캐소드거든요. 불이 들어와서 열을 가해서 히터에 불이 들어오면은 음극에서는 열 전자가 방출해요. 열 전자가. 그러면 양극을 향해서 이제 이동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음극선과 전자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음극선에 열을 가하게 되면 거기서 열 전자가 이제 세슘 같은 데서 열 전자가 방출됩니다.
골드시타인은 양극선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자가 방출되었을 때 양극으로 이동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골드시타인이 양극선이라는 게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사실은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에디슨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요 에디슨이 백열전등을 만들 때 그 열전자가 방출하는 걸 알았어요. 에디슨이는. 잠깐 볼까요? 좀 그 에디슨을 명칭을 에디슨이는 이렇게 얘기해서 조금 듣기가 거북할지 모르겠어요. 유관순 열사를 지금 나이로 치면 할머니잖아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 나이로 해서 유관순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름을. 그런 뜻으로 여러분 그냥 그런 명칭에 에디슨이가 뭐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게 들 수도 있는데 그러나 좀 양해를 해주세요. 그런 것까지 뭐 다 얘기하진 않겠지만 여기에 이제 전압을 전구담에 이제 이 전구담을 에디슨이가 만들어가지고 가하면 여기 뜨거워지면서 열전자가 나온다는 건 알았어요. 에디슨이도. 그럼 나오는 열전자가 마이너스의 열전자거든요. 그럼 이 안에 진공관 안에 전구담 안에 열전자가 꽉 찰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게 자꾸 방출하면 어떨까요? 팽창하겠죠. 이 안에 가득 차면은 열전자가 이동되지 않으면 처음에 에디슨이도 이 램프가 자꾸 나가니까요. 이걸 뭘로 쓸까를 처음에 보면 그 책을 읽어보면 고심을 많이 했어요. 석탄도 써보고 뭐도 써보고 뭐 여러 가지를 많이 썼어요. 그렇게 해서 어떤 재료를 쓸까 많이 하다가 이 방출되는 열전자가 계속 방출되면 이 안에서 어디로 갈까를 자기가 연구를 했는데 이 자체 극에서 그 양극 같은 극성으로 두 극성 중에 한 극성으로 소멸된다는 걸 알았어요. 이 방출된 열전자가. 그러니까 이 안에가 끝도 없이 포화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연적으로 소멸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게 거기에서 에디슨 효과라는 것이 이제 말이 나오게 되었어요. 그 말이. 근데 여기서는 이 뒷페이지에서는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양전자와 음전자가 있다라는 것을 경쾌하게 이 사람의 이름에 우리 이제 그런 학자들의 이름을 들어서 설명을 했다. 그게 조금 여기에서 돋보이는 부분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배울 점이에요. 그래서 음극선에 대한 것은 이 가이슬러라는 분이 음극선에 대해서 했고요. 발견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양극선에 대해서는 골드시타인이라는 사람이 양극선을 발견했습니다. 자, 그럼 그것이 결국은 이제 그때 당시에 진공관이라는 것이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 엄청 히트를 많이 쳤잖아요. 진공관이. 그래 참고로 알고 넘어가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레더포트는 원자핵의 존재를 알파선 산란 실험을 입증했고요. 체드위크는 중성자를 발견했다 했는데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듯이 이거 시험 볼 때 기말고사나 중간고사 때 이거 막 외우려고 너무 고생하지 마요. 제가 시험 안 낼 거예요. 이거 시험 안 냅니다. 이런 거 괜히 다 연필로 막 이래 막 칠하면서 외우지 마시라고요. 왜냐면 자격증 시험에 이런 게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은 그냥 참고적으로 읽어보시고 외우면 좋겠죠. 그러나 이거를 뭐 막 시험 공부하는데 외우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자, 그럼 이제 부담을 좀 덜어드렸죠. 보어하 하면은 여러분 근데 보어하면 여러분들이 누군가 잘 기억을 하시겠지만은 보어는 원자핵 주위에 돌고 있는 그 전자, 이게 엄청 중요해요. 보어는 원자핵 주위에 돌고 있는 전자를 그림과 같이 이렇게 돌고 있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게 이제 사실은 어떻게 되느냐면 글자가 안 써지네요.
예, 이게 글자가 예쁘게 안 써져요. 이게 이 n의 자성이에요. 한번 써주면 또 지나간 자리는 또 안 돼요. 이게 프로그램이 한번 지나간 데에 좀 연결하면 잘 안 돼요. 이게 요 n가요 궤도의 수예요. 궤도수. 뒤에 가면 이제 나올 거예요. 두 번째 궤도 하면 2를 넣으면 2의 제곱은 4, 428. 그럼 여기에 2궤도가 되면은 두 번째 궤도의 제곱 하면 8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하는 게 뒤에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그거는 아닙니다. 근데 하여튼 이렇게 보어가 핵을 중심으로 양자를 중심으로 바깥 궤도에 마이너스 전자가 핵을 중심으로 마이너스 전자가 하나 딱 있는 거 있잖아요. 여기 수소예요. 여기 수소가 원소 번호 1번이거든요. 핵을 중심으로 마이너스 전자가 하나 형성된다. 그 다음에 헬륨은 이런 식으로 두 개, 첫 번째 궤도에 원소 번호 2번이 헬륨인데 두 번째 이렇게 존재한다. 그 다음에 리튬, 이렇게 3번이 리튬,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것을 보어가 이제 그걸 정리하면서 발견했어요. 이런 식으로 밝혀진 것이요, 지구상에 200여 종류밖에 안 돼요. 200종 정도밖에 밝혀지지 않았어요. 더 물론 밝히려고 하면 밝혀지겠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정도에서 중단하고 더 이상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럼 이제 게르마늄이라는 반도체는 32번이에요. 32개의 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형성되어 있어요. 이렇게 꼭 필요한 거, 반도체 이런 거 할 때 필요한 이런 거를 집중적으로 하고 어느 정도 하고, 현재 핵을 중심으로 이렇게 전자가 밝혀진 것은 한 200여 종류밖에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핵을 중심으로 궤도에 존재하는 전자는 구속전자도 있지만은 핵에 여기서 보면 전자는 여기 보면 전자는 원자핵과 흡인력이 약하기 때문에 외부에 자극을 가하면은 핵에서 구속력을 벗어나면서 이동되는 전자가 있어요. 이 전자를 우리가 프리 일렉션이라고 해서 자유전자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은 이게 그림이 이거 막 제가 자유롭게 하면 좋은데요. 이게 좀 잘 안 써져요. 이게 막 좀 다시 말씀드리면 어리버리해요. 이게 그럼 뭐냐면 핵을 중심으로 해서 또 한 번 쓰면 또 이게 잘 안 써져요. 이게 핵을 중심으로 해서 첫 번째 궤도, 두 번째 궤도 이렇게 자꾸 이제 형성이 되는데, 핵을 중심으로 해서 첫 번째 궤도에 2개, 두 번째 궤도에 8개, 이렇게 아까 두 번째 궤도 8개, 그러면 세 번째 궤도 같으면요 18개. 그러니까 이제 이 세 번째 궤도에는 18개. 이렇게 방금 말한 거와 같이 공식에 딱 맞아 떨어지는 거, 이 공식에 맞아 떨어지는 거는 구속전자라고 해요. 구속전자라고 하는 거는 외부에서 아무리 이렇게 외부에서 자극을 가해도 구속전자는 이동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이게 지금 여러분 수업을 받을 때, 교수님 이거 소시적에 배웠어요. 학교 다닐 때. 너무 쉬운 걸 합니다. 이럴까봐 좀 짜증내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수업을 일반인 학생이 아닌 분도 이걸 영상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좀 겸사겸사 좀 기초를 좀 설명하니까 여러분 양해를 해주세요. 그냥 빨리 넘어갈게요. 자, 네 번째 궤도가 있는데요. 지금 게르마늄에 대한 예를 제가 들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예쁘게 좀 안 그려져요. 네 번째 궤도 같으면은 2 곱하기 네 번째 궤도의 제곱에 4를 16 곱하기 1하면 32개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가 않고요. 이게 4개예요. 실제는 이렇게 4개가 존재한다고요. 이렇게 존재가. 그럼 이렇게 4개가 존재하는 것을 이거를 외부에서 에너지를 가해보면 이탈해요. 이거 4개는. 즉 아니 32개가 된다면서요. 이게 아니고 실제는 4개가 존재해요. 그래서 이렇게 공식에 맞지 않는 이 마지막 궤도에 있는 이 전자를 요 자유전자라고 해요.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걸 자유전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 게르마늄에 게르만 민족이 발견했다. 독일 사람이 발견했다. 이래서 게르마늄이라고 말을 붙였습니다. 그러면 2개, 첫 번째 궤도 2개, 8개, 18개 이렇게 형성된 거는 구속전자고 마지막 궤도에 4개가 존재하는데 다 더하면 32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게르마늄은 32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핵을 중심으로. 그래서 원소 번호가 32번이라는 것이 탄생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32개를 다 기억할 필요가 없고 게르마늄이라면 자유전자 4개를 가지고 있는 사가 원소, 족속이란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사족 원소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요까지가 뒤에 수업을 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거예요. 꼭 그걸 기억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어떻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수업은 이걸 가리키는 수업이 아니고요. 전기에 대해서 우리가 전기에 대한 개론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지금 위의 얘기는 약간 벗어났어요. 핵심에서. 자, 전기 발생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볼게요. 전기는 양전기를 가지고 있는 양전기, 음전기라는 말이 나와요. 네, 이제 앞에 보면 앞에서 말한 것 같이 정상 상태에 있는 전자는 전기적으로 중성 상태, 이렇게 여기 위에 헬륨이에요. 까만 것이 중성 상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중성 상태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유리대룡 있잖아요. 유리대룡을 겨드랑이에 넣고, 사진을 보이려면 모르겠어요. 유리대룡을 겨드랑이에 넣고 막 문지르면 열이 나잖아요. 그때 딱 어떤 깃털을 갖다 대면 딱 달라붙는 현상이 있잖아요. 그 대전 현상을 지금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자, 그럼 뒷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설명은 아까 원자의 구조 같은 것을 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지금 이것이 전기 발생이 필요한 수업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중성인 상태는 양전기, 음전기라고 표현하는 양음이 두 개씩 짝을 이루고 있어요. 이렇게 이때를 중성 상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방금과 같이 어떤 유리대롱이나 어떤 막대를 우리가 하는데 나무 같은 거는 잘 안 돼요. 나무 같은 건 안 되고 금속이나 유리 막대를 열을 막 이렇게 마찰을 시켜 가지고 깃털을 대면 달라붙는 현상이 생기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외부에서 열을 가하면은, 에너지를 가하게 되면은 요 쌍을 이루고 있는 것 중에서 그 자유전자 하나가 요 이동되는 그림을 그렸듯이 자유전자가 여기서 전자들이 열을 가하면 이동해서 이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이탈하게 되면 뭐만 남겠어요? 플러스만 남게 되겠죠. 그럼 이렇게 있는 중에 마이너스가 다 이탈하면은 한쪽이 전부 플러스의 극성을 띠게 되고, 전부 플러스를 띠고 반대편은 마이너스의 극성을 띠게 돼요. 어떤 이런 물질이 있으면요, 이렇게 한쪽은 플러스를 띠게 돼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열을 가하게 되면 마이너스 전자가 이동하면 한쪽에는 플러스의 극성을 띠게 되는데, 이렇게 됐을 때를 대전되었다고 말해요. 대전 현상이라고 해요. 여기서 이제 밑에를 보시면은 대전됐다라는 말은 전하,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를 아까 이렇게 됐을 때를 대전이라고 그래요. 여기 위에 설명이 있을 거예요. 요 그림 B가 있습니다. B와 같이 A와 같이 중성 상태에 있는데 외부에서 에너지를 가면 마이너스가 이동되게 되고 전자량이 부족된 것 같이 그림이 B와 같이 되면서 전자의 과잉 마이너스는 다 이동됐고 플러스만 남게 되는데 이렇게 됐을 때를 대전됐다고 하고 이렇게 된 상태를 대전체라고 말해요. 제가 이제 고향이 대전이고 대전에서 제가 이제 자랐기 때문에 대전하면은 조금 자꾸 그쪽 생각이 나죠. 그럼 그렇게 우리 선생님 그 고향이 대전이래 이렇게 애우세요. 이렇게 됐을 뭐 대전 현상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럼 요 밑에 봐요. 대전된 전기를 전하라고 합니다. 대전된 전기를 전하라고 하고 전하가 가지고 있는 전하의 양을 전기량이라고 합니다. 이게 엄청 중요해요. 이렇게 됐을 때는 플러스가 됐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를 잡아 끌어들이려고 하는 특성을 가져요. 힘을 갖는다고요. 그게 그러면서 전기가 발생되는 원인이 돼요. 이렇게 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게 된 상태를 뭐라고 한다고 했느냐. 이렇게 된 상태를 대전됐다라고 하고 대전되어 있는 상태를 전하라고 하고 그게 바로 일렉트리닉 차지 바로 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전 상태에서는 마이너스가 이동된 상태에서 플러스로 대전됐다고 하면은 마이너스를 잡아 당기려고 하는 것은 힘이 발생되는 거죠. 거기에서 전기가 발생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전기량, 요런 전기량에 대해서 얘기를 한 이 방금 얘기했죠. 대전된 전하라고 하고 전하가 가지는 전기량을 이제 전기량이라고 하고 이 전기량에 대한 단위를 클롱의 법칙 많이 나올 거예요. 클롱이라고 합니다. 이 전기량의 단위를 클롱이라고 하고 C라고 표시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시험 문제와 관계가 있어요. 전자 한 개가 가지는 전기의 양은 여기에서 이제 전자 한 개가 가지는 전기의 양은 1.602가 아니고 1602219예요. 160221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 클롬이다고 이렇게 정한 사람이 클롱이에요. 그게 바로 클롱의 법칙이라는 말이 앞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이 클롱의 법칙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소수점이 아니고요. 1602219 1, 10, 100, 1000만, 10만 16만 219개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이라고 하는 것을 전자 한 개가 가지는 이동되려고 하는 그런 전기의 양, 힘이라고 말하고 1클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전기량의 다시 볼까요? 이것을 전기량의 최소값이라고 말해요. 전기량의 최소값이라고 하는 그것은 밀리칸의 유적 실험에 의해서 다시 정리가 되었어요. 유적 실험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면 또 딴 쪽으로 가게 돼요. 내용이. 그럼 여러분 인터넷에 유적 실험 하면 그 기름방울, 그 기름으로 실험한 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유적 실험이라고 하는 것을 밀리칸의 유적 실험, 그냥 유적 실험만 쳐도 인터넷에 나오니까 여러분 과제로 한번 읽어보세요. 시험 문제 과제가 아니고 그냥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유적이 그렇게 알려졌어요. 뭐를? 이 크롬이 정리한 이 내용이 맞다라는 것을 다시 정리하게 된 거예요. 이 전기량은 이 값을 단위로 해서 정수배의 전기량만 존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서 160221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분의
1이에요. 이걸. 그러니까 1로 이걸 나누게 되면은 이렇게 답이 나와요. 이렇게 이걸 나누게 되면은 1클롬은 이게 마이너스잖아요. 이게 마이너스 10부잖아요. 이걸 그냥 6.25 곱하기 10의 18승계라는 말을 알 수 있어요. 1클롱은 6.25 곱하기 10의 18승계의 전자가 가지는 전기량과 같다고 얘기해요. 요거는 시험에 나와요. 요거는 아니 시험에 나온다는 말이 아니라 이거는 시험 계산하는 공식에 나와요. 이것이 1클롱이 아이고 너무 짙네요. 아이고 이러면 안 되는데 어느 쪽으로 갔어? 이게 뭐 이렇게 됐어 이게. 자 이제 돌아왔죠? 그러면 요거 이제 됐죠? 미안해요. 이게 빨간 게 너무 진하네. 그럼 여기서 1클롱은 6.25 곱하기 10의 18승 이게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 자체를 물어보느냐? 그거는 기능사 수준은 나올 수 있지만 여러분이 보실 산업기사에는 이렇게 된 거는 너무 기초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내지를 않아요. 그럼 시험 문제를 먼저 한번 보실까요? 그냥 93.8 곱하기 10의 16승이라고 하는 거는 랜덤으로 그냥 임의적으로 정해지는 숫자예요. 시험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그냥 이거를 외우는 게 아니고요. 그럼 무슨 말이냐 하면은 93.8 곱하기 10의 16승계의 전자가 가지는 것은 그러니까 몇 쿠롬의 전하를 가지는 것이나요? 이렇게 물어본 문제예요. 이 문제가.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계산하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뭐냐면 6.25 곱하기 10의 18승이라고 하는 거는 선생님이 시험 나온다고 에우라고 했잖아요. 1클럼에 대한 값을 아까 요래 에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걸 에우라는 말인 거예요. 그 다음에 방금 랜덤으로 임의적으로 문제에서 만들면서 정해준 거는 여기다 적어놓으면 되고 6.25 곱하기 10의 18승 분의 아까 정해준 93.8 곱하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 답을 얻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밑에 거를 못 외우고 계시면 이 밑에 걸 못 외우고 있다면 시험을 못 보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불이에 나와 있잖아요. 소수점으로 여기 표시했는데 소수점이 아니고요. 여기 앞에 내가 설명할 때 잘못 얘기해서 이거 보고 잘못 읽어주는 게 있어요. 앞에 팀들 영상을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는데 1.602가 아니고요. 여기 컴마인데 이게 소수점으로 봐서 내가 그때 그래 봤는데 그러니까 16219 곱하기 마이너스 9승분의 1 하면은 6.25 곱하기 10의 18승계 전자가 모여서 1클롬이라고 해요. 1클롬이 이 개수가 1초 동안에 이동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요 1클롬 값을 1초 동안 이동했을 때를 1암페어라고 정합니다. 요게 책에 어떻게 정리를 안 해놔서 그런데 6.25 곱하기 10의 18승계가 1초 동안에 이동되는 총 전자의 수 그렇게 이동됐을 때를 1암페어가 이동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이거 조금만 잘못 들으면 이래 돼요. 그러니까 그때를 1암페어라고 보통 얘기한다고요. 1암페어. 근데 우리는 지금 1암페어 얘기할 리가 없지만, 아직 하는 시간이 아니지만은, 앞으로 계산할 때, 선생님, 1볼트가 얼마입니까?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이에요. 그러니까 1오므라는 저항에 1암페어가 흐르면 즉 봐요. 1오므라는 저항이 있거든요. 여기에 1암페어가 흐르는 거야. 그럼 1오므에 그러면 요 생기는 전압이 1볼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1볼트가. 그러면 선생님 1오므는요. 1오므는 어떻게 된 겁니까? 1오므는 저항은 전류분의
전압이니까 이거요. 어떤 회로가 있는데, 이 모르는 회로가 있는데 여기에 1A가 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1V라는 전압이 만들어진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1A가 흘러서 1V가 만들어졌을 때 이 저항 값을 1ohm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1ohm. 이렇게 쉬운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오른쪽을 보실까요? 선생님, 1A는요, 이렇게 물으면 설명하기가 곤란해요. 1A라고 하는 것은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이거든요. 그러면 계산식으로 하면 1ohm의 저항에 1V의 전압이 발생되면 1A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자체, 이 1A라는 말은 철수라는 학생이 있고 0이라는 학생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요. 영인네 집이 어디냐? 철수네 집 옆에 있어요. 그럼 철수네 집은 어디 있는데? 영인네 집 옆에 있어요. 자, 어떻더라면 멍청한 얘기였잖아요. A, B가 있는데 A 집 옆에 얘 있고, 이렇게 말해가지고는 안 되고, 이 1A라는 말이 정리가 되어야만이 나머지가 다 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6.25 곱하기 10의 18승계라는 1크롬이라는 값이 1초 동안에 이 많은 요 개라는, 여기 보세요. 개수가 있잖아요. 10의 18개, 요 개라고 몇 개라고 적었잖아요. 요 개수가 1초 동안 이동되는 전자가 그만큼 이동되었을 때를 1A가 흐른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1A라는 개념은 매우 중요하며, 그 핵심은 지금 아래에서 설명하는 이 1A라는 설명을 하는 데에 핵심적인 말이 돼요, 사실은. 그리고 이 밑에는 다 그냥 스웨터에 옷을 벗을 때 정전기가 발생했다, 다 필요 없는 얘기야. 그거 모르는 종갓나가 어디 있어요. 자, 농담에 종갓나 해가지고, 스웨터를 벗을 때 옷이 정전기가 발생했다,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런 게 바로 정전기라고 하고, 그러면서 전류가 발생, 이런 얘기, 이거는 설명할 필요도 없는 내용이고, 지금 이 말한 요거는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한 번만 돌아갔다 올게요. 앞에 여기서 1크롬이라고 하는 것은 6.25 곱하기 10의 18승계의 전자가 가지는 전기 양과 같다고 했어요. 이게 1초 동안 이동되는 걸 1A라고 한 거는 제가 이재원 교수 나름대로의 표현이에요. 이거를 다르게 설명할 교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제 설명한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그렇게 애워야 뒤에가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1A라는 게 정리가 안 되면 이런 게 안 얻어지는 거예요. 철수네 집 옆에 영희, 영희네 집 옆에 철수,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1A가 뭐냐? 요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충분히 알았죠? 자, 다음 넘어가요. 저는 주로 이제 이거 구체적으로 이런 얘기 안 해도 되겠지만, 제가 이제 이재원이가 겸임 교수잖아요. 쟤는 이제 요번 회사에서 이제 저를 이사로 사회이사가 되었어요. 제가 근무하는 연구원으로 있는 회사가 이제 부장이었는데, 이제 사회이사가 되었는데, 그 일도 하고 이사 일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교육을 하는 다른 일, 제 사업체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한테 기술을 전수해주러 내가 학교에 왔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무를 위주로 주로 많이 제가 해요. 그래서 나한테 실무를 우리 학생들한테 많이 가르쳐 주기를 학교 측에서도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이 이론은 실무를 들어가기 위한 기초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학교 수업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실무만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학교 나름대로 요구하는 커리큘럼대로 교수 계획표 낸 대로 수업을 해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실무를 안 하고 이론에 치우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4시간 제 수업 중에 2시간은 이론을 가르치고 2시간은 실무를 해달라 이렇게 아예 정해놨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론을 가르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졸리고 재미가 없더라도 제가 하는 수업을 따라오셔야만이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이론을 잘하는데 실무를 못하고 실무를 잘하는데 이론을 못하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 설명을 잘 들어주셨으면 해요. 제가 최대한 잘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요, 자유전자라는 말, 이렇게 말이 나왔는데, 아까 앞에서 한 말에서 그냥 일부 좀 생략해야 되겠어요. 원래 어떻게 되냐면, 어떤 도체, 이런 데 도체에다가 전류를 흘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자유전자가 이동된다고 여기를 표시하고 있어요. 즉, 전류를 흘리면, 뭐라고 이렇게 설명하겠어요. 전류를 흘리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측으로 뭐가 이동된다? 전자가 이동되는 거예요. 이 그림을 보여준 거고요. 이때 전자가 이동하거든요. 그런데 웃기는 게 있어요. 이 전자가 이동되는 거는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이게 조금 전에 뭐를 얘기했냐면 이걸 보십시오. 앞에서 조금 전에 뭐 얘기했냐면 6.25 여기 앞에서 이게 잘 안 보이나요? 이것 때문에 잘 안 돼요. 여기 보면 6.25 곱하기 10의 18승이라는 말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6.25 조금 전에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걸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6.25 곱하기 10의 18승계가 이동되는 거를 1쿠롬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동되는 이렇게 이동되는 이 전자는 명확해요. 근거가. 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동되는 거는 정확한데 전류가 플러스에서 이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자가 이동될 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학술적으로 수업을 할 때. 근데 이 말은 사실은 조금 애매하다고 해서 육군통신학교나 또 외국의 서적 또 그 살아계신건 모르겠는데 그 장현혁 교수가 쓴 책에 보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동되는 전자가 이렇게 여우에 이렇게 이동되는 1쿠롬으로 이동하는 것도 이런 전자가 곧 전류다. 이렇게 가르치는 책이 있어요. 육군통신학교도 지금은 모르겠어요. 옛날에 제가 군에 있을 당시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동되는 전자가 곧 전류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가르치는 책자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거를 보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수업이 안 되고 그냥 처음 원칙대로 해서 어떻게 되냐면 이게 돌아가면 한 번만 돌아가나요? 다 돌아갈 수 있나요? 아이고 이러면 이게 이러면 이거 안 되잖아요. 잠깐 미안해요. 그냥 그 지우면 되는데 좀 그 손한다고 코 풀라고 좀 편하려고 했더니 그게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자, 빨리 해야 돼.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요. 여기까지 하다가 그래 갔나요? 전류. 여기까지 오다 말았네요. 미안해요. 이거. 손님이 어리버리해서 미안해. 나는 그냥 지우개로 지우면 되는데 그게 또 이게 참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했더니만은 그런 일이 발생했어요. 여러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마이너스에서 전압을 가하면 플러스로 전자가 이동합니다. 뭐가? 마이너스 플러스로 이동하는 것은 전자고 이때 전자가 이동될 때 플러스에서 반대 방향으로 전류는 반대 방향으로 흐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가 사실은 이거에 대한 근거를 둔 거예요. 여기 전자가 있잖아요. 한번 잠깐 봐요. 이거 한번 넘어가. 이거 중요해요. 이것도. 이 마이너스에서
요 있던 마이너스가요, 요 플러스 구멍, 이쪽에 있는 플러스 구멍으로 이동을 하거든요. 이제 즉 마이너스가 플러스의 구멍으로 이동해요. 여기 요로 이동해요. 마이너스가 이동해서 이걸 딱 채우면요, 이동되는 순간에 이게 마이너스로 둔갑해요. 이게 마이너스 전공 플러스 구멍에 마이너스가 이동되면요, 이건 이제 반도체 얘기인데 좀 말이 조금 바뀌었어요. 이 플러스 전공에 있는 그 P형 물질, N형 물질이라고 하는데, 그 전공 구멍에 마이너스가 이동되면 이게 마이너스로 변해요. 그러면 마이너스가 이동된 자리는 구멍이 생기거든요. 이게 마이너스가 이동된 자리는 구멍이 생겨요. 그 구멍이 플러스로 되는 거예요. 그 구멍이 플러스예요. 그러면 처음에 여기에 플러스가 있었잖아요, 이 구멍이. 근데 마이너스가 이동돼 가지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었고, 이게 이동되면서 여기 있던 구멍이 마이너스로 없어졌고, 즉 여기에 플러스가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던 플러스의 구멍이 결국은 1로 옮긴 것이 되거든요. 즉 플러스가 요게 열로 옮기되거든. 그래서 플러스에도 화살표를 하게 된 거예요. 결국은 이게 애매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교수들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동되는 전자, 그게 전류인 거다. 반대로 흐르는 거는 근거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 학자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게 틀렸다 아니에요. 그 사람 말도 일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학교 수업에는 그렇게 수업을 하게 되면 아무것도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이 반도체 해로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동되는 전자가 있고 반대로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해야만 됩니다. 반대로 흐르는 것은 계측기상에서 나타나는 걸 가지고 전류계를 가지고 표시하기 때문에 그걸 믿고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제 밑에 보실까요? 자,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됐어요. 너무 길어요, 타임이. 그래서 학교에서 25분씩 4개로 만들어라 하라. 아유, 못해요, 그거. 그래서 그냥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한번 이걸 그냥 한꺼번에 보고, 요게 한 주의 수업을 그때 마무리할 거예요. 자, 빨리 하고 넘어갈게요. 물질 내의 자유전자, 플러스 단자에서 마이너스 단자로 이동하는 것, 이 말이 애매한 거예요. 말이. 왜? 자유전자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단자로 이동하나요? 근데 이 책은 조금 문제가 약간, 요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우리 교수님이 약간 좀 그 표현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자유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쪽으로 이동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자유전자가 플러스 단자에서 마이너스 단자로 이동하는 것이라는 말을 조금만 여러분들이 수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교수님들이 여기 조금 착각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뭐가 바뀌었다고요. 이게 자유전자가 요가 마이너스라고 고치고 요거를 요쪽을 플러스로 고쳐야 되겠어요. 요 마이너스 플러스가 뒤바뀌었어요. 요게. 그러니까 물질 내에서 자유전자 마이너스에서 단자에서 플러스 쪽으로 이동하는 것, 이렇게 고쳐야 맞는 거예요. 즉 전하의 이동을 전류라고 합니다. 전하의 이동을 전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은 요 말로 봐서는 그 책에 쓴 교수들이 쓴 말이 맞는 것 같지만, 자유전자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동한다는 아니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동할 때 그 이동하는 전하가 곧 전류다. 그러니까 전자가 곧 전류라고 하는 말이 맞죠? 제가 마이너스로 이동되는 전자를 전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일부 교수들은. 그러니까 그 말이 틀린 게 아니다. 이 말로 하면 그렇습니다. 자, 알고 됐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자꾸 따지면 뭘까요? 닭이 있어서 알이 나왔고요. 알이 깨어서 닭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가지고 10년 20년 싸웠다는 사람도 있어요. 부부가 계속 싸웠다는 거예요. 닭이 있어서, 아니 알이 없는데 어떻게 닭이 부화하느냐, 닭이 있었기 때문에 알을 낳지 않느냐 해가지고 10년 싸웠대. 부부싸움을 틈만 나면 싸웠다는 거 아니야. 그게 에피소드로 한 얘기고요. 그렇게 하면은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고, 딱 교통정리를 할게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자가 이동할 때 전류는 반대로 흐르게 되는 것이에요. 마이너스로 플러스로 이동하는 전자가 전류다고 전하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거는
이동되는 거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도 전류는 반대로 흐른다고 하라고요. 여기서 몇 초 동안 흐릅니다 라는 말을 쓰게 되면은 여기서 몇 초 동안 흐른다, 초라는 단위가 있고요. 전류의 크기는, 여봐요, 전류의 크기는 회로의 어느 단면의 단위를 통과하는 전하의 양으로 정리하는데, 이 말이 아까 그거예요. 1A 기준 설명이 여긴 이렇게 말하고, 여기에서 아까 1A라는 얘기를 정의를 해줘야 되는데 모든 책들이 그걸 정확하게 정리를 안 해놨어요. 다른 책들도 봐요. 선생님 같이 얼만큼 1초 동안에 얼만큼 전하가 이동될 때 1A라고 한단 말이 있는 책을 한번 찾아보라니까. 교수님이 틀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정리를 해줘요. 필요한 게 없어. 트랜스타 동작 설명 책을 보면 결정적인, 어떻게 증폭되는 말이 없네. 그게 진공관이 증폭하는 거 보면 전자가 이동돼서 많이 나온다 하고 또 결정적인 설명이 없다니까. 그래서 아무튼 자, 그냥 봐. 밑에 공식, 이기 시험 나와. 시험 나오는 거 하자고. 이거 시험 나와. 그러면 지금 여러분 기말고사는 시험 내는 건 안 내, 이런 거. 자격증 시험에 나온단 말이야. 전류는 T분의 Q라는 식을 얻게 됩니다.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로 표시합니다. A로 표시합니다. 암페어. 자, 여기서 볼트, 전압을 그 단위를 정한 사람이 볼트예요. 항상 그 사람은 대문자로 써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면 이런 거예요. 미리 볼트를 쓸 때는 대문자를 쓰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알겠죠? 마이크로 암페어 쓸 때는 이 사람이 이름 쪽에서 땄을 때는 전부 대문자로 쓰는 거예요. 캐피털 레터로 쓴다고요.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요 A로 전류는 암페어를 표시합니다 라고 했고요. 빨리 마칠게요. Q는 전기량이며 단위는 크롱이고, 이제 크롱의 법칙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하나 더 영상을 만들게요. 지금 제가 이번 금요일 날까지, 내일까지 해드려야 되는데 다른 수업량이 너무 많아요. 제가 딴 게. 그래서 이거 빨리 하고 또 시간이 조금 늦어도 다시 하나 올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크롬의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부족해. 1A는 1초 동안에, 여기 나왔네. 에이, 여기 잘 설명해 놓으셨네. 제가 못 봤네. 1A는 1초 동안에 임의 단면을 통해서 1크롱이 전하가 이동되는 양입니다. 여기 해놨네. 그죠? 그러면 아까 내가 그런 말 할 필요 없잖아. 요게 바로 1A에 대한 정의예요. 그런데 나같이 설명을 안 했죠. 개수로.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설명한 거를 다시 한번 봐주시면 확실하게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문제 이렇게 물었어요. 2초 동안에 10크롱의 전하가 전선 내의 임의로 통해서 임의로 이동한다면 몇 암페어의 전류가 흐르는 거냐고 물으면 I는 T분의 Q다. 빨리 얘기하려니까 발음이 또 안 정확해지네요. 넘어가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T는 2초 동안이니까 2분의 10 하면 5A 이렇게 간단하게 구해지는 거예요. 자, 여기 문제 다 못 봤나요? 다시 보면 2초 동안에 10크롱의 전하가 이동됐다는 얘기거든요. 1크롱, 아까 얘기했죠. 1크롱에 대한 거. 자, 그러면 요거를 2분의 10 이렇게 하라는 말인 거예요. 요건 알아요. 이건 기능사 시험에도 나오지만 산업기사도 요 정도는 빵점 맞지 마라고 내더라고요. 너무 쉬워가지고 아유, 교수님 이런 것도 시험 나오나요? 나와요. 나오는데 산업기사에도 나와요. 이 문제가 나오는데 빵점 맞지 마시라고 서비스로 내는 문제 수준이에요. 그래도 공식을 안 외우면 안 되죠. 공식 외우는 방법을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요. 자, I는 T분의 Q를 외워야 된다고요. 한 번만 더 보면 5A의 전류의 속도로 10크롬의 전하가 어떤 한 지점을 지나는데 걸리는 시간, 이 위에 거는요, 그냥
모션을 취한 거예요. 시험 문제를 내려고 이렇게 말을 만든 거예요. 이게 똑같이 만들지 않고 조금 변형해서 만들어요. 이거를. 그리고 이 문제를 만들어 놓고 시험 문제를 출제한 출제위원이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틀리나 이래 보는 거거든요. 시험은. 그러면 간단한 거야. Q는 봐요. 여기 T는 Q는 I 곱하기 T, I는 T분의 Q, T는 I분의 Q 변형되잖아요. 자, 요거만 하고 넘어갈까요? 그냥 빨리 예쁘게 안 그려줘도 이해해 주세요. 요렇게 요 그림을 이렇게 그려요. 그리고 여기다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 Q를 집어넣어요. Q 이렇게 Q. 그다음에 여기는 뭘 집어넣냐면요. T를 집어넣고요. 여기. 그다음에 여기는 I를 집어넣어요. I를. 그러면 여기서 보면 어떻게 치면 요 I를 구하라 하면은 여기 I를 구하라면 여기 분모예요. T분의 Q 이렇게 외우는 거죠. T분의 Q. 자, 다시 빨간 걸 해볼게요. 그럼 선생님 T는요. T 물으면 T는 I분의 Q 이렇게 I분의 Q 이렇게 해도 못 외우면 바보예요. Q는 요건 곱하기예요. Q는요. Q를 구하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 T 곱하기 I 곱하기 이건 바뀌어도 괜찮아요. 보통 I 곱하기 T라고 나오지 T 곱하기 I라고는 안 나오거든요. 그게 그거야. Q는 I 곱하기 T, T 곱하기 I라고요. 그럼 세 개를 공식을 외운 거예요. 어떻게 외운 거다? 공식이 1, 2, 3. 벌써 세 개의 공식이 외워지는 거예요.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문제가 나온다고요. 기초 이론에. 자, 그러면 여기서 I를 물었습니다. 여기서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전선에, 여기 밑에 봐요, 이제. 한 전선 지점에 5초에 0.2A 전류를 흘렀다. 그 지점에 흘러가는 전하는 몇 크롱이냐? 크롱은 I 곱하기 T라는 식이 나왔기 때문에 0.25를 곱하는데 왜 곱하느냐? 이렇게 이 공식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자, 그러면 시험 문제는 요 세 개 중에 하나, 기능사는 요 세 개 중에 하나가 자주 등장해요. 자주 등장하는데 산업기사는 조금 기능사보다는 레벨이 좀 높거든요. 과목낙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자주 등장하는 문제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1학년이잖아요. 지금부터 쭉 하다 보면 2학년, 3학년 되면 부드럽게 자격증이 따져요. 그런데 공부를 안 하고 그때 가서 갑자기 학원에 돈 내고 또 다니는 학생도 나오고요. 그때 가서 갑자기 자격증을 학점에 대해서 자격증을 따고 졸업하라 하는 학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격증 때문에 3학점을 준다 하고 2학점 준다 하니까 그때 가서 하려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방법으로 살살 얘기하면 되겠어요. 이제 직류 얘기가 나왔는데 다음 시간에 수업할게요. 여러분 제가 새벽에 이렇게 또 출근하기 전에 원맨쇼를 해가면서 혼자 이걸 하다 보니까 조금 어색하고 또 수업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또 기침도 하고 물도 먹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그런 거북하게 불편하게 해드리는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해요. 그럼 다음 시간에 제가 좀 더 지금 기초를 선생님이 기초 가르치는 좀 표현이 그렇지만 힘들어요. 짜증나요. 오히려 저 어려운 게 훨씬 가르치기 좋은데 기초를 이거 하려면 왜 옛날에 대강대강 하다 보니까 시험 안 나온다고 그래 기초 가르치는 게 잘 안 돼요. 여러분 그래 좀 지금 제가 외우라는 것만 외워주시고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봐요.